안녕하세요. 산해성우 미스터입니다. 산과 들에 알록달록 옷을 입은 나뭇잎이 반기고 가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깊은 가을 속에서 2023년 11월호 사보 시작하겠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간 것 뿐이건만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멀리 지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봄을 툭툭 털고 일어나 여름 골목을 오르고 가을날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이제 서늘함을 가득 품고 달려오는 북쪽 하늘 아래에 있다. 온몸이 젖어들 정도로 따뜻함, 그리움, 쓸쓸함으로 흘러넘치던 풍경이 우리에게 늘 있었다. 매일 지나가는 시간의 갈피를 잡다 어느덧 한철이 또 저문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11월호 오디오북 두 번째 낭독자 산해성우 내귀의 목캔디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캡코 뉴스, 미래를 향한 오늘의 한 걸음. 역대 최대 규모 한국 전기 산업 대전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전력 에너지 전시회 한국 전기 산업 대전 및 발전 산업전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한국 전기 산업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우리 회사와 6개 발전사, 전기산업진흥회, 코트라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전기에너지 분야 전시회로 올해는 국내외 300개 전기에너지 기업들이 758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김동철 사장은 10월 18일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발전회사, 주요 전기에너지 기업 사장 및 기관장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공식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대 행사로 2023 발전산업 컨퍼런스를 비롯해 코트라와 발전회사가 공동으로 전력 분야 핵심 바이어를 초청하여 1대1 수출 상담회가 열렸다. 특히 수출 상담회에서는 유력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산 전력 기자재의 우수성 등이 집중 홍보됐다. 또 전력산업 관련 세미나를 통해 미래 전력과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도 제공했다. 에너지밸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3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 개최. 10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주시와 전남 테크노파크 주최로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이고도 속도감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3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가 개최됐다. 우리 회사는 나주시와 함께 에너지밸리 투자 환경 기업 지원 제도 소개, 투자 유치 데모데이 맞춤형 상담 운영 등을 통해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홍보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 4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 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김동철 사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산학연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투자 기업, 연구소 기업 등 누적 1000개사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한전의 대규모 투자 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에너지밸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3 국정감사 수감.
10월 19일 국회에서 2023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밤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전력산업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선 구조 조정, 후 요금 인상의 정부 기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정부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문화의 날 행사 10월 30일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안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일부 행사에서는 안전 경영 선포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선언하였고 안전 교육에 연극 형식을 도입해 집중도를 높였던 세대 공감형 콘텐츠 안전 연극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2부 행사에서는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 사업소 7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자 54명을 선발하여 본사에서 왕중왕전을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소 중립 이행 선도를 위한 사우디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우리 회사는 10월 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전력공사, 알조마이 에너지 등 사우디 에너지 기업들과 수소 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식을 가졌다. 먼저 2021년 8월 아람코가 발주한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주하여 순조롭게 건설 중인 우리 회사는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홀딩스, 롯데케미칼과 팀 코리아를 구성, 청정 암모니아 장기 구매 및 아람코 블루 암모니아 사업 지분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팀 코리아는 석탄 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 환원 제철, 석유화학 등 분야의 청정 암모니아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 회사는 사우디 전력공사와 사우디 내 그리드 표준화, 엔지니어링 및 사업 공동개발 기획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양사는 2009년 라빅 중유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공동 추진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MOU 체결, CEO 실무자 면담 등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사우디 전력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신기술 적용이 전망됨에 따라 HVDC 및 지능형 디지털 변전소 등 선진기술 적용을 목표로 양사의 기술력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정기 기술 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사우디의 에너지 전문 개발사인 알조마이 에너지와 해외 수소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사우디 기업들과의 사업 참여 의향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통 화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청정 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까지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우디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할 계획이다. UAE 해저 송전망 사업으로 IJ 글로벌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상 수상. 우리 회사는 10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J 글로벌 ESG 어워즈 2023 시상식에서
UA HVDC 해저 송전망 사업으로 IJ 글로벌 2023 ESG 어워즈를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UA HVDC 해저 송전망 사업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사업 부분 올해의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수상한 만큼 그 의미가 뜻깊다. UA HVDC 해저 송전망 사업은 우리 회사가 UAE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등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를 HVDC 해저 송전망으로 해상 산업 시설에 직접 공급해 기존 노후화된 해상 화력 발전 설비를 대체하여 UA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불안한 국제 정세 및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이미 금년 초 세계적 권위를 갖춘 양대 금융 전문 저널인 PFI, IJ 글로벌로부터 우수 프로젝트 금융 조달 사업 2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우리 회사는 이번 IJ 글로벌 2023 ESG 어워즈 수상으로 현재 2050 탄소 중립 달성 및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맞추어 해외 사업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ESG 경영을 구현한 모범 사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및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합동훈련 개최. 우리 회사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으로 일레콘 2023 제3회 에너지 분야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을 시행했다. 일레콘은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에너지 분야 특화 사이버 훈련으로서 공격 한 팀과 운영 한 팀, 방어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의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공방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 8개 팀, 대학교 8개 팀, 고등학교 8개 팀이 방어팀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훈련과는 달리 대학팀과 고등학교 팀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본 훈련에 참가할 팀을 선발했다. 한편 이틀간 치러진 본 훈련에서는 에너지 기관 중 한전 KDN 직원들로 구성된 후방주의팀, 대학부 중 충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성심당 헌터스팀, 고등부에서는 3명 컴퓨터 고등학교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희희 찬성팀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에너지기관 팀에게는 한전 사장상, 대학 고등부 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의 포상을 수여했다. 우리 회사는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인 전력 설비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전력 제어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의 주관을 맡은 김동철 사장은 2021년부터 3회째 시행되는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인 만큼 참가하는 모든 기관과 참가자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유관 기관들과 정보보안 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전력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 감사 시행. 지난 7월 감사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사용 신청 급증으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 감사를 착수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신청이 급증하여 전력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기 공급을 신청해 우리 회사에서 수립하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우리 회사에 접수된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001건 중 678건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1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1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우리 회사로부터 전력 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발견됐다. 또 전기 사용 계약서에 명시한 전기 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 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는 사례도 3건 있었다. 이에 감사실은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고객의 전기 사용 신청을 반려하고 전기 사용 계약을 해지할 것을 관계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필수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 설립 권장지구를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데이터 센터 연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로스팅 전력선 작업, 이제는 휴전이다. 휴전 작업의 필요성. 휴전 작업, 효율에서 안전으로 가는 길. 2022년 우리 회사는 효율에서 안전으로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선언 후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전사고의 경우 간접 활선 도입과 직접 활선 공법 폐지로 간접 활선 도입 전인 2018년 대비 80% 수준의 재해 감소를 보이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간접 활선 작업은 가공 특고압 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저압 공사와 지중 공사 등에서는 여전히 감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전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재해 요인과의 물리적, 근원적 분리를 위해서 휴전 작업이 유일한 대책이며 휴전 작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에서 휴전 작업은 당연한 일상. 사실 해외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한 휴전 수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그 문화가 뿌리 깊이 정착되어 있다. 작업 정전 시간 증가에 따라 사이디도 우리나라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휴전, 작업 속도 향상과 시공 품질 향상의 효과 커. 작업자들은 휴전 작업을 심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에 휴전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다. 또한 휴전 구간 내에서 손으로도 직접 작업이 가능하여 작업 속도가 빠르고 시공 품질이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휴전의 확대는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휴전 작업 확대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우리 회사는 연간 약 1만 건 정도의 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27만 건의 공사 중 약 4% 수준으로 휴전 작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회사에서 전기 품질을 위해 약 30여 년간 무정전 작업을 장려해왔고, 그에 따른 고객들의 정전 경험 부족으로 휴전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공사 담당자들이 휴전 작업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고객, 영업점의 생계 유지형 장비 등 전력 공급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객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첫째, 지속적인 휴전 작업 홍보를 통한 고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설비들을 선별하여 전력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고객 수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사 담당자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사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홍보 계획 수립, 제도 개선,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수립하여 휴전 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을 통한 실효성 분석 후 전사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1단계 시범 사업은 공사 업무와 휴전 안내 업무를 분리시키는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고객이 20호 미만인 경우는 배전 부서에서, 20호 이상인 경우는 영업 부서에서 휴전 안내를 담당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1단계 휴전 업무 개선 시범 사업은 고객 호수와 관계없이 1차 사전 안내를 영업 부서로 일원화하고 용역사인 한전 MCS를 통해 현장 안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전 MCS는 기존에도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휴전 안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휴전 당일 2차 현장 안내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전 안내 관련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2단계 시범 사업은 고객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증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고객 등에 대한 이동형 발전기 지원, 소형 UPS 구매를 통한 영업점 필수 설비 전력 공급, 휴전 수용 고객에 대한 홍보 물품 지급 등 휴전 작업에 대한 고객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 중이다. 시범 사업 결과 및 사업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휴전 작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제도적 보완에 더해 커뮤니케이션처와 협업하여 휴전 작업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년 12월까지 유튜브, 신문, 라디오, 사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할 예정이다. 휴전 안전뿐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까지. 안전을 위해 시행한 휴전 작업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휴전 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동용 변압기 활용에 소비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휴전 안내를 위한 비용을 빼더라도 개소당 약 10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1단계 시범 사업 시 432건의 휴전 공사를 진행했었고 2달간 약 6억 4천만 원의 절감 성과를 이루었다.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휴전 작업이 회사의 재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휴전 작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설비 건전성 제고, 예산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제도와 절차를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여 휴전 작업이 주 공사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나무가 주는 따뜻한 감성. 우드 카빙 클래스.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명상과 예술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 우드 카빙은 목공예의 한 분야로 다양한 목재와 카빙 도구를 사용하여 나무를 조각하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든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공예 기술로 예부터 다양한 나무의 종류와 텍스처, 색상 등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조각품, 가구, 도구, 장난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기계의 힘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나무의 물성을 피부로 느끼며 한 땀 한 땀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이는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를 전하며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거의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온 우드카빙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 발전해온 전통 공예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술과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오늘은 이렇듯 유서 깊은 우드카빙 작품을 대전 세종 충남본부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날이다. 명상과 예술을 결합한 이 특별한 체험을 함께 알리는 기획관리실 류윤미 대리, 전력사업처 정지원 대리, 이혜지 대리, 고수연 대리, 고상호 대리, 전력관리처 백은양 대리, 유성호 대리, 총 7인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촬영을 위해 한껏 단장하고 온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장난 섞인 칭찬도 잊지 않는다. 동시에 처음 도전하는 우드카빙에 대한 설렘과 걱정을 숨길 수 없는 참가자들이다. 그래도 해본 가락이 있으니 잘하지 않을까요? 7인의 공통점은 사내 목공 동호회 회원들이라는 것. 이를 무기 삼아 오늘의 체험을 호기롭게 이어갈 참이다. 오늘 우드카빙 강의는 대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이홍규 강사가 맡았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우드카빙에서 비교적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활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목각 수저 세트를 선정했고 한정적인 체험 시간을 위해 1차 카빙 초벌 작업을 해온 상태이다. 지지대와 각종 칼, 사포와 오일 등등 작업을 위한 도구들이 테이블 위로 하나하나 세팅된다. 오늘 만들 목각 수저 세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를 카빙할 때는 몸쪽에서 바깥으로 결의 방향에 맞게 살살 밀어주면 돼요. 안전을 위해 장갑을 필수이며 이는 답답하다고 벗지 않도록 합니다. 사각사각 나무의 물성이 전하는 몰입과 힐링.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우드카빙은 오로지 손으로만 나무를 깎아내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때 필요한 도구는 나무를 잡아주는 지지대와 저마다 용도가 다른 각종 칼이다.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으로 안전에 대한 당부는 지나쳐도 모자란다. 미리 초벌 작업을 해온 만큼 참가자들은 그 모양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면 된다. 모두들 긴장과 설렘이 혼재된 표정으로 강사의 시범을 주시하고 있다. 나무의 결을 느끼면서 해야 해요. 칼날이 나가다 멈칫하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 결대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칼을 민다는 느낌보다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요. 설명을 들으며 가만히 초벌 작업된 목각 수저 세트를 바라보던 백은양 대리가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완성 아니에요? 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일제히 같은 의심을 표출하는 직원들이다. 이게 형태를 갖춘 것 같아도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았어요. 아마 점점 말이 없어질걸요? 수다 떨 시간도 부족할 거라는 강사의 호언장담에 모두가 아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이내 작업에 착수하는 직원들. 배운 바를 실천하며 나무의 결을 따라 칼날을 넣어준다. 밀지 말고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나무를 깎아나가는 참가자들. 어느새 테이블과 바닥으로는 깎여서 떨어져 나간 나무의 잔해들이 가득하다. 안 깎여. 칼을 좀 더 세워야 하나?
강사님의 도움으로 난관을 헤쳐가며 체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섬세한 작업에 점차 말이 없어지는 참가자들. 열리라는 손으로 열기가 가득하건만 안전을 위한 장갑은 벗어던지지도 못한다. 꾸준함이 몰고 온 큰 틀의 변화. 이거 어느 정도까지 깎아야 해요? 이게 입에 들어가나? 아무리 깎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던 작업의 연속에서 백은양 대리가 그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자 모두 한바탕 웃음으로 격한 공감을 표출한다. 다소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쇄신되는 찰나다. 그때 고수연 대리가 강사 앞에 놓인 완성작을 살핀다. 날렵한 형태가 유독 멋스럽다. 완성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중간중간 손도 좀 푸시고요. 부담을 덜어도 된다는 강사님의 조언에 잠시 칼을 내려놓는 참가자들. 이제 수저도 제법 모양이 갖춰지는 것 같다. 봐봐, 시작할 때보다 확실히 날렵해졌어. 유성호 대리가 기존의 1차 카빙 본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본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차이에 고무되는 직원들. 눈에 띄는 성과를 느낄 수 없는 과정에서 꾸준함이 몰고 온 큰 틀의 변화가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 같다. 작업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자, 모양이 얼추 잡혔다면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 줍니다. 그런 후 오일 코팅으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쓱쓱 싹싹 손끝으로 나무 표면의 까칠함을 직접 확인해가며 사포질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전용 오일을 바르자 나무에 진한 색감이 드러나며 윤기를 발산한다. 와, 색 진짜 이쁘다. 드라마틱한 변화에 감탄하는 참가자들. 남은 오일은 깨끗이 닦아 서늘한 곳에서 완전 건조시킬 것이다. 완성작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참가자들.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고 과정도 재미있었어요. 낯설게 여겨졌던 우드 카빙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생 사진관. 내 삶의 가장 빛나는 별, 바로 가족입니다.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햇살 좋은 어느 일요일 오후, 약속한 스튜디오로 차례차례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난꾸러기 3남매를 앞세워 환한 미소로 등장한 사람은 김나연 대리의 언니와 형부, 그리고 바로 이어 김나연 대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타났다. 순식간에 스튜디오가 8명의 가족으로 가득 찼다. 햇살이 잘 드는 넓고 깨끗한 스튜디오에 가장 신난 것은 단연 아이들이다. 김나연 대리의 조카인 시윤, 주원, 리아는 원령을 따지자면 연년생이나 다름없는 남매들.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곳에서 마음껏 뛰고 그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바라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 오늘 인생사진관을 신청한 사람은 해외 원전 개발처의 김나연 대리이다. 2015년도에 입사해서 한전 식구가 된 지 이제 9년 차에 접어든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두루 거친 베테랑 직원이다. 처음 입사한 뒤 서울 아트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UAE로 가서 3년간 일을 했고 돌아와서는 2년간 한국원자력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나주본사로 와서 지금 근무를 시작했죠. 언니 가족과 부모님은 모두 광주에서 살고 있어요. 나주와 가까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나연 대리가 왜 인생사진관 촬영을 원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자, 이제 예쁜 가을 햇살이 사그러들기 전에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자매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의논해서 결정한 의상 컨셉은 화이트 앤 베이지.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는 컬러가 모두에게 여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손주들을 봤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동안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먼저 단체 촬영이 시작됐다.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몸을 들썩이는 주원이와 리아를 단속하고 다독이는 건 뜻밖의 첫째, 시윤이다.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시윤이가 장남의 카리스마와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자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애교쟁이 리아의 포즈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웃음이 터지기 몇 번.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의 촬영은 어렵지만 삼남매의 귀여움 때문에 촬영 컷이 훅훅 늘어간다. 웃음이 터지는 즐거운 촬영 현장. 김나연 대리의 가족 사랑은 촬영 내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조카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이뻐하는 모습은 너무도 모범적인 이모의 모습이다. 언니와 저는 연년생이에요. 짐작하시겠지만 잘할 때는 자매답게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언니가 결혼한 뒤부터였습니다.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게 됐고 귀여운 조카들도 태어나고 코로나19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조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언니네 가족과 더 친해졌거든요. 막내 리아의 이름도 제가 지어줬고요. 지금은 뭐든지 다 잘해내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김나연 대리의 말에 저 멀리서 언니가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촬영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삼남매만의 촬영이다. 동글동글 찹쌀떡을 3개 얹은 것 같은 자세를 잡아주자 온 가족이 귀엽다고 환호성을 지른다. 막내인 리아를 제일 아래에 두고 가운데 주원이, 큰오빠 시윤이가 제일 위에 자리를 잡았다. 지원이의 1초마다 바뀌는 변화무쌍한 표정에 구경하던 어른들 모두가 빵 터지고 리아가 오빠들의 머리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점점 주저앉자 다시 또 웃음이 터진다. 이런 모습들을 가장 열심히 폰에 담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모든 이쁜 순간을 한시도 놓치지 않겠다는 손놀림에 김나연 대리의 미소도 물감처럼 번져간다. 그리고 한층 더 짙어진 사랑의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본다. 가족은 나의 모든 것. 가족은 저의 근본이자 원동력이에요. 특히 제게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매우 절대적이었어요. 매사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모두 부모님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선 부모님은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저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서울 근무, 해외 근무, 대학원까지 늘 격려해 주셨고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해외 근무를 고민할 때 용기를 내서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뭐든지 시도해보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해외 근무는 제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나주 본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김나연 대리는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떨어져 있으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 가족 곁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희 가족이 정말 모임이 많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달 가족 기념일이 있거든요. 지원이 생일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똑같아서 그때도 모이고 그 외 다른 가족들의 생일, 명절,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등 모든 대소사를 가족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김나연 대리에게 오늘 가족 촬영은 더욱 뜻깊다. 자주 모이는 만큼 사진도 많이 찍지만 온 가족이 전부 프레임 안에 나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처음이라고. 마지막으로 조카들의 회방을 이겨내고 부모님과 두 딸이 함께 얼싸안고 찍은 사진으로 오늘 촬영을 마무리했다. 두 딸이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자매의 흐뭇함이 더해진 것은 물론이다. 촬영 내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카들과 형부, 언니, 또 부모님과 함께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더욱 안정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늘 가르침을 주시는 박용권 부장님과 가족 같은 부서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고 했다. 김나연 대리에게도 가족이란 바로 이런 느낌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 오늘의 즐거웠던 촬영이 온 가족의 마음에 보석처럼 콕 박혀 오래오래 빛나길 바라본다.